청문회에서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진행이 됐었는데 뭐 명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꼽아보면. 두 가지를 꼽는데 일단 두 가지, 네. 뻔뻔한 증인들의 선서 거부, 네. 선서조차 거부하는. 그 명장면이라면 불쾌한 장면인데 그렇기는 한데 뭐 이제 네, 특검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저는 이 신범철 차관의 얼떨결 네. 자백. 대통령과 자기가 통화한 것은 회수에 관한 통화였다. 네. 이렇게 자백한 거.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그것까지는 거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회수에 관련 거고 회수에 관련 거고. 근데 이제 추가로 엊그저께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과 신범철 차관의 추가 통화가 또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우선 그 청문회 때 통화는 이 추가로 공개된 건 말고 그날 8월 2일 날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한 당일 날 10초짜리 통화가 있었는데 그걸 지칭을 한 거죠. 예,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신범철 차관은 본인들이 수많은 통화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날 전부 통화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회수 관련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 부분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김 변호사께서 그 정책래 위원장에게 그날 대통령의 경로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를 했는데 경로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달라고 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엔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답변이 걸작이었어요. 방금 김기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증인 예. 그게 뭐가 안 봅니까? 아주 멋있었죠. 그때 왜 그걸 물어달라 그랬고 답변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상황, 청문회 상황.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종섭 장관한테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대통령 경로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종섭 장관은 전화로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람이고. 직접 접했는지 아니면 또 간접으로 누구 통해서 접했는지 이것도 아직 드러난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그리고 이제 뭐 그 위에 있는 임종득 2차장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 이 세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경로하는 거를 그냥 면전에서 보고 들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7월 30일 날 그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생생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임기훈 증인한테 많이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많이 안 나왔어요. 임기훈 증인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도 여기 좀 물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답변이 결국 못 받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다고 시인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또 뭐 예스 노로 답변은 안 하고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증언 거부 사유가 아주 명작이었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임기훈 비서관은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막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수사 중이라서 증언 거부 이런 것도 못 하겠고 그러니 대신 내세운 사유가 국방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그 대통령 경로가 국방과 안보와 관련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에 관한 사법 절차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도 다시 물어보잖아요. 증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 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봤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들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증언 거부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안보상의 이유는 증언 거부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보상의 이유. 예.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건 되지만 저건 이제 본인 스스로 그럼 안보사항이라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잖아요. 이건 네. 증언 거부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그러니까 기소되는 사안,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그 또 대통령실에 온 전화가 그 전화 내용이 경북청에서 전화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예. 이런 부분도 답변도 나왔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결국은 대통령실이 그 과정에 개입했다는 또 정황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그 뭐 청문회 소득일 수 있는 거죠. 유재현 법무관리관 입장에서는 내가 다 한 게 아니다. 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이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임기훈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유재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전화한 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고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돼 그리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소극적으로 그냥 그 전화를 받았을 뿐이다. 네. 이게 이제 8월 2일 날 상황이잖아요. 예. 8월 2일 날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는데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 판단에 의해서 회수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훈 또 법무관리관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죠. 청문회 때. 회수. 예, 그렇죠.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이첩이 벌어지고 나서 그 보고를 받고 국방부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다. 네. 예, 그 회의에는 나도 있었지만 네. 김동혁 검찰단장도 있었고 네. 뭐 신범철 차관 뭐 네. 이런 관계자 등등이 있었다. 그 회의에서 그 회수를 결정한 것이지 내가 네.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물론 네. 자기도 이제 회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네. 네. 내가 결정한 건 아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날 그 상황에서 추가로 나온 게 지금 신범철 차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가 추가로 2건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2건은 상당히 또 통화도 길어요. 1시 30분에 뭐 하고 1시 51분에 통화하는데 수분씩 통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 통화가 있은 다음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실하고 이 국방부에 그때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가 있었죠. 우즈베키스탄이, 예.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하고 대통령실 위에서 다 지시를 해갖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 통화 이게 순서로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야, 그리고 또 그날 청문회 때 마지막에 이용민 대대장 예. 변호인인가요? 김경호 김경호 변호사하고 또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 거의 정청래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대질하듯이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아주 명장면이고 통쾌했죠. 네.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김경호 변호사님이 네. 딱 그 임성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딱.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 최혜병 사망 사건 네. 거기에 전문가시거든요. 그 사건을 대리하고 네.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 임성근 사단장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을 했죠. 하나는 수중수색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그 시기에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네. 거짓말을 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알았다. 뭐 최상병 연결식 날 알았다. 아니면 네. 뭐 19일 저녁 저녁에. 19시에 알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본인이 아는 시기도 수차례 말을 바꿉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그 보고는 19시보다 훨씬 더 이른 그날 뭐 오전 뭐 10시 뭐 참모장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참모장의 보고가 같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겨레 TV에서 나온 그 다큐나 이게 보면 이용민 중령하고 임성근 소장이 직접 통화하는 녹취록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네. 이용민 중령 임성근 소장한테 보고를 해요. 물에 네.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 뭐 네. 수중수색했다. 뭐 보고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임성근 소장은 적어도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임성근 소장 사실 수중수색 지시를 예전에 했죠. 네, 사실상. 네. 근데 이제 그날 청문회에서는 또 이게 지시 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는 육지 수색만 지시를 했는데 병사들이 장화 신고 물속에 들어간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장화 언급을 본인 스스로가 했고. 네.
그리고 저기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아니 육지에서 왜 찌릅니까? 네. 안 보이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흙탕물이란 말입니다. 네, 물속이 네, 네, 전혀 네. 안 보이는. 그러니까 네. 이제 찔러가라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그날 아침에 수중수색하고 있는 병사들 사진까지 다 봐놓고 네.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은 네. 너무 궁색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그러면 그 궁색한 거짓말들을 왜 할까요? 그 본인 스스로도 지금 말이 안 맞다는 걸 스스로 알고도 있을 거고 그날 또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또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좀채 자신의 책임이나 이런 거를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네.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